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오늘 10월 6일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나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기 6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나당전쟁 이렇게 써놨습니다. 덜어는 기억들 아시죠? 국사교과서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을 했다. 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당전쟁은 신라의 선제 공격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671년 10월 6일 날 그 신라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려고 당나라의 중앙군이 우리 한반도를 침공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당전쟁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라의 삼국통일 얘기는 뭐 우리가 젖대고 나자마자부터 귀따갑게 들어와서 뭐 대략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들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당전쟁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주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는 660년에 망하죠. 고구려는 668년에 망합니다. 백제, 고구려 다 마찬가지로 신라의 독자적인 군사적 행보에 의해서 패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족인 이웃나라인 당나라와 같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우리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망한 요 시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고구려가 망한 668년, 그럼 이때를 삼국통일 또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기에도 다소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만은 고구려 멸망은 668년이 확실하나 실질적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수한 것은 668년보다는 요 나당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당군을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축출을 해낸, 엄밀히 말해서 한반도에서 다 축출된 건 아니에요. 북쪽으로, 평양 이북으로 축출을 해놓은 시점이 672년, 뭐 이때를 삼국통일의 완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민족인 당나라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제를 멸망시키기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나당연합군이 완전체로 결성이 되기 이전에 신라와 당나라 간에는 하나의 군사동맹, 협약이 하나 맺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백제와 고구려를 다 멸했을 경우에, 백제와 고구려를 다 무너뜨렸을 경우에 당나라와 신라는 그 국경선을 대동강부터 원산만,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동강을 기준으로 국경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신라는 통일을 해놓고도 그 업보를 지금까지도 등에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으로 국경을 한다라는 게 이미 백제가 멸망하기 약 20여 년 전에, 10대년 전에, 한 14년 15년 되겠네요. 그때 이미 당나라와 신라는 조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 때문에 당나라가 군대를 파견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키고 나서의 당나라의 태도입니다. 그럼 약속대로 그나마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동강 이남을 통일된 신라로 인정을 해주면 별 탈이 없었을 텐데, 이때 당나라가 이제 저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네가 통일하기 위해 도와준 게 아니라 한반도를 당나라가 직할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처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조약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저의를 이제 668년 이후에 드러냅니다. 그럼 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하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그쪽에
도독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웅진도독부. 그러니까 웅진 공주 땅에다가 도독부라는 걸 만드는데 이 도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삼국지 케이블 TV에서 요새도 또 재방을 하는데 그 불멸의 드라마 삼국지를 보면 대도독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나라의 주유도 대도독이고 사마의도 대도독이었고 그래서 중국말로 따도도 막 이러면서 막 보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대도독은 엄밀히 말해서 그 영주보다 왕보다 훨씬 낮은 직급입니다. 총사령관 뭐 이런 정도 이 도독부를 웅진에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나라가 백제 땅에다가 자기네들 그 관할 직할 통치기구를 거기다가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약속대로라면은 웅진이 대동강 이남이기 때문에 당나라는 다 끝나고 나서 나당 연합군의 역할을 끝내고 나서 대동강 북쪽으로 가서 우리나라 저 평안북도 함경도 이쪽에다가 진을 치고 그쪽은 이제 우리 땅이 된 거야. 신라 약속한 대로 이 땅 뛰어갈게 하면 되는데 신라가 차지한 원래의 땅 안에까지 이제 침투를 해 들어와서 직할치를 운영하려고 하는 야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땅에다도 이제 또 도독부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직할 욕심을 또 내는 거고 뭐 안동도 오고 뭐 이런 거 막 많이 만드는데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663년경에 문무왕 때인데 문무왕 얘기는 뒤에도 잠깐 나옵니다. 문무왕 때 이 문무왕한테 관직을 줍니다. 당나라에서 문무왕이 아니야. 제목이 뭐냐면 계림주 대도독이야. 따도도 문무 따도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해준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 나라의 일개 도독 총사령관 정도로. 그러니까 계림이라 하면 신라를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임명장을 줘버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사적 입장으로 견지를 해본다면 자주성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자주성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신라가 이제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도독부를 만들고 지들이 막 직접 저 지방관을 파견해서 막 거기서 지들 법을 집행하고 할 때 신라는 처음에 이제 이 웅진도독부가 생겼을 때 불만스럽긴 합니다만은 감히 당에게 그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아직도 고구려가 건재히 있기 때문에 연개소문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백제가 멸망될 때만 해도 연개소문이 있었고 또 연개소문의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그 튼튼하게 고구려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불만을 당나라에게 표하지 못하는데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고 나서는 이제 신라도 서서히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약속이 틀리잖아, 당형. 이게 왜 이러세요,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671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당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그 전에 670년에 신라군이 고구려 유민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멸망시켰던 고구려 유민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압록강 북쪽으로 먼저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압록강 북쪽에 있는 당나라 군대를 선제 공격을 해요. 자, 이제 못 참겠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약속이 다르잖아요. 하면서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동시에 이쪽 옛 백제 쪽도 침공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백제를 멸망시켰어. 내가 신라로 치면 이미 멸망시켰는데 여기에 내가 등기를 못해. 내가 등기를 못하고 당나라가 와서 등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멸망시킨 데를 등기를 내 걸로 옮기려고 다시 또 가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백제는 부여융이라는 자가 당나라의 관직을 받아서 부여융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부여가 성씨입니다. 백제를 창건한 그 온조왕의 성씨예요. 그러니까 온조왕의 아버지는 주몽이잖아요. 주몽. 이들의 성씨가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이 부여융이라는 왕족이 다스리고 있었어. 근데 이거는 백제가 아니라 당나라야. 엄밀히 말해서 당나라의 한 지방이야. 그래서 가서 다시 사비성을 빼앗고 뭐 웅진성을 함락시키고 깐니맛 또 까는 겁니다.
그게 670년의 일련의 사태예요. 한반도를 둘러싼 당과 신라의 그 역학관계에 있어 일련의 사태야. 당나라가 이걸 보고 있다가 새끼들 봐라. 아무리 약속은 약속이지만 내가 형인데 개기네. 안 되겠어. 신라도 싹 손봐. 이참에 싹 작살내 하고 671년 10월 오늘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를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당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육군들은 그 압록강을 건너서 왔고, 당 수군은 당연히 산동반도 이쪽 서해를 건너서 우리 서해안 쪽으로 침입을 해오죠. 근데 육군들은 육로를 통해서 들어온 당군들은 평양성까지 함락을 또 합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또 평양 입장에서는 또 두 번 뺏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수모를 좀 당하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수군이 신라의 수군에게 패합니다. 드라마에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서린기라는 당나라에서는 그래도 명장 취급을 받는 그런 장군이 있는데, 이 서린기가 이끌고 온 수군이 신라군에 의해서 일단 1차적으로 패배를 하고 돌아가죠. 드라마에서 서린기 역은 탤런트 이덕화 선생님이 제일 잘했습니다. 제일 서린기스럽게. 그리고 당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구실을 또 거냐면 신라가 오히려 고구려의 유민들을 도와서 고구려의 옛 땅을 고구려 유민들이 회복하는 거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 배후 지원설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면서 또 대대적인 침공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때 좀 씁쓸한 건데요. 이 당나라군을 이끌고 침공하는 자가 당나라 장군이 아닙니다. 신라의 왕족 김인문이라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왕을 하고 있는 신라 왕의 동생 김인문을 앞장 세워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문무왕을 당나라가 그 백제가 또 멸망하기 전에 그 협약을 맺으면서 나당 연합군을 그 조약을 맺으면서 계림 대도독으로 임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김범민 이 문무왕을 까내. 그리고 신라의 왕은 김인문이야. 얘 아니야. 얘 동생이야. 자기네들이 책봉을 하고 이제 신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인문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책봉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모국으로 칼을 들고 쳐내려오는 겁니다. 아주 씁쓸한 역사죠. 이 문무왕 김범민은 누구냐면 쉽게 이해를 하시면 김춘추의 아들이고 김유신의 외조카입니다. 김유신이 자기 여동생 김춘추 눈에 띄게 하려고 왜 불사질을 뭘 잘못했나 그때 뭐 그랬다고 풍기문란하다고 그랬나 아무튼 조숙하지 못하다고 그 벌을 주잖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불 질러버려. 이렇게 나무단 위에다 해놓고 무슨 중세 화형시키는 것처럼 불을 질러 놓는데, 이제 이걸 지나가다가 김춘추가 보고 왜 그러냐고 말리다가 눈이 맞잖아요. 그게 작전이란 말이야. 김춘추하고 눈 맞게 해주려고. 그게 그때 당시에 로스 될 뻔하다가 김춘추랑 눈 맞은 그 아줌마가 이 김범민 문무왕의 엄마, 김인문은 그의 그 문무왕의 동생 이렇습니다. 동생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신라군이 잘 막아내는데, 이게 특히 그 김인문을 앞세워서 쳐들어온 거는 그 신라의 내분을 조장한 겁니다. 김인문도 신라 내에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 세력이 있었을 거고, 그 세력의 그러니까 신라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질이 멸렬하게 하고 와갖고 깃발 꽂으려고 당나라가 이제 곧단 작전을 쓴 거죠.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신라가 이제 극도로 분기탱천합니다. 이제 하다 못해서 우리 혈족까지 앞세워서 쳐내려와 안 되겠네. 그리고 크게 한번 붙은 게 그 유명한 매소성 전투입니다. 이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당군을 이기면서 결정적으로 이 나당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죠. 매소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경기도 양주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676년에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당군이 완전히 물러갑니다. 요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에 자주 나왔던 데입니다. 기벌포.
잠깐만요. 아, 저거구나. 그 무열왕이 김춘추예요. 자, 그 지금 왜 우리 유 감독이 왔다 갔냐면 동생을 왜 벌줬나 그랬더니 이제 무열왕하고 그 전에 이미 누지 맞았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 프롬프터처럼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무열왕과 떡치다 걸림 이렇게 써갖고 왔습니다. 저런 아무리 우리가 좀 쉽게 편하게 가는 방송이지만 그래서 차마 못 읽었습니다. 그래놓고 다 얘기했네. 자, 어쨌든 이 기벌포가 지금의 충남 서천의 장항이에요. 장항읍. 그 서천에 가면 군산 앞바다에서도 이렇게 건너 보이고 서천에서도 건너다 보이는 장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항구가 이 장항 가면 뭐가 맛있었더라? 아구찜이 맛있었는데. 예. 이 장항 요 서해 앞바다에서 이제 당수군을 괴멸시키면서 당나라가 완전히 물러나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시 당나라는 동북아의 최강국이었는데 신라한테 약 한 4, 5년에 걸쳐서 크고 작은 18차례 싸움을 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이 싸움에서 졌다고 당나라가 신라를 포기하고 다 물러났다? 어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당시 당나라의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당나라는 약간 지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내부의 정치적 혼란도 심했고 왕위 쟁탈전 뭐 이런 거 있었고 막 아줌마가 다스리고 태후가 정권을 잡아갖고 전횡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뭐 서쪽에서도 외적이 막 침공에 들어오고 여기도 막아야 되고 북쪽도 막아야 되고 이러면서 중앙군 중에서도 그 어떤 가장 정예병을 신라에 대규모로 파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입장이 못 돼요. 그래서 서린기가 신라로 그 당군을 데리고 올 때도 당나라 군대는 얼마 없었고 대부분이 거란족, 말갈족, 자기네들이 복속시킨 이민족들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싸우러 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투력이나 그 의지, 이기려는 의지가 아무래도 당나라의 군대들보다 한족들보다는 좀 덜했지 않았나. 그게 이제 또 신라의 승리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나당 전쟁 결과 결국은 각 도독부나 도후부가 옮겨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죠. 이제 당나라가 그리고 물러나서 국경으로 결정된 데가 634년, 648년 그 이전에 그 협약을 맺은 대로 서로 조약한 대로 대동강하고 원산만 우리가 이제 그 국사책에서 많이 보던 한반도를 그려놓고 중간에 찍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약속대로 한 거야. 원래 약속을 안 지켜서 참고 참다가 신라가 개긴 거고 그랬는데 마침 이 형이 힘이 좀 빠져 있을 때야. 그래갖고 막 잼 날리고 훅 날리고 해갖고 이 형이 돌아가면서 그럼 약속 지킬게 이렇게 된 거야. 안타깝지만 약속 지키게를 넘어서 저 압록강 이북으로 몰아냈어야 되는데 또 신라 역시 그럴 의지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강에서 그 원산만까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약 3분의 1.5 정도 3분의 2보다는 좀 작고 그러니까 한 3분의 1.5 정도의 땅을 차지하면서 3분의 2.5 정도의 1.5가 맞네. 정도 차지하면서 이제 우리는 좀 불만스럽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통일을 해서 물론 고조선도 있고 합니다만은 쟁패를 통해서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단일 민족 국가를 만들었다. 이게 역사적 의의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죠. 그리고 그게 시험에 나죠. 예. 몇 년에 백제가 망했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좋은 걸 내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신라의 삼국 통일은 한계가 있다. 영토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를 이런 비판을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당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동강 이북은 약 20년 후에 이제 발해가 건국이 되면서 또 같은 우리 민족이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통일신라라고 하면 안 된다. 남북국 시대라고 해야 된다. 삼국시대 다음은 통일신라가 아니라 남북국 시대다. 지금도 우리는 이 현대사회도 남북국 시대 아닙니까? 이 한반도는 우리 민족은 남북국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때 이미 남북국 시대라고 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죠. 통일신라 이래버리면 발해를 우리 역사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동시대에서 몇백 년을 같이 있었는데 왜 저기는 빼고 통일이래? 통일 아니야.
남북국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당 전쟁을 거치고 나서 신라는 당연히 전쟁을 했으니까 큰형으로 모시던 당나라하고 한 50년 정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껄끄러워. 그런데 집어릇 개 못 주죠. 신라는 후에 당나라하고 발해가 전쟁을 합니다. 한 732년경에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당나라가 발해를 침공하는데 이때 당나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발해를 사이에 놓고 북쪽에선 당나라가 들어오고 남쪽에선 신라가 그 발해의 남쪽 국경선을 허물어뜨리면서 협공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당나라를 쫓아내긴 했지만 결국 신라는 집어릇 개 못 주고 또 우리 민족을 잡아먹으려 외세와 함께 손을 잡는 이런 또 안타까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세에 의한 통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민족 통일을 이루어낸 거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너무 흠결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많죠. 반대급부 그동안에 이제 하도 통일신라에서 키워놨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적으로 흠결을 너무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단일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거다. 뭐 그 의의만큼은 크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외세를 끌어들인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민족의식이 과연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발해까지 이 네 나라가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뗀뗀하게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10월 6일은 서기 67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던 나당전쟁 그 결과 신라가 당군을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북쪽으로 밀어낸 그 나당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점을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은 나당전쟁과 함께 했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